요즘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남학생하고 여학생들을 구별을 하지 않고 성별을 따지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그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난 모르겠어. 라는 게임은 그래서 이거를 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친구들이랑 어디까지 나갔는지 몇 단계까지 나갔는지. 그래서 제가 직접 깔아봤죠. 그 애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먼저 아빠가 일주일 동안 해볼 테니까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요즘에 이런 게임들이 그 온라인 게임 안에는 비단 요 게임뿐만 아니라 소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게임은 같은 여러 유저들끼리 맞아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제가 그 게임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친구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캐릭터를 자기들이 서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 자기가 비교가 되면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캐릭터를 올려줄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올리려고 하면은 그 게임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아이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 산다 이거죠?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살 때 거기에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한테 애들이 게임을 아이템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전부 다 게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은 절제를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았으면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자기들 안에서 그 소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이템을 어떻게 얻는 방법인지 뭘 넘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그 대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그거를 이용하는 성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너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청소년한테? 청소년한테 그걸 요구를 합니다.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게임방에 성인인지 나타나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걸 요구를 하는 사람은 절대 청소년들이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게 계좌번호? 계좌번호, 개인정보, 주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구를 하면 뭘 보내주나요? 아이템을 준다거나? 전혀 안 주죠. 전혀 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템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만 털어간다는 얘기네, 네, 개인정보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자기의 경험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팝업창 형식으로 이제 게임 안에서 메뉴가 뜨더라고요. 여기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게 욕구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저희 애들도 그거 구매를 많이 하려고 지금 저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무슨 브롤인가요? 네, 브로스. 그거를 저희 조카가 깔아가지고 저도 잠깐 해봤는데 이게 묶여요. 네. 세 사람씩 묶여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폐를 끼치기가 싫으니까 나도 뭔가 레벨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조금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가 잘 못하면 이렇게 지시로 제가 제일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떠요. 네. 와, 그러다- 경쟁심 유발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사야 되는구나.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했었어요. 네. 야, 이거 게임 문제네, 이것도. 이게 게임을 그렇게 이제 또 게임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철학은 있겠지만 최근 이제 이 어린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게임들의 특징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캐릭으로 한정된 이제 소셜 기능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공동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거. 자, 그런 게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가 이제 우위를 따지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이템을 사야 되고 그게 유료라는 이제 결제가. 그러니까 개인이 게임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사람을 묶어줘가지고 그 안에서도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해서 아이템 사게 만들고 그러는 거구나. 네, 요즘에 온라인 공간에서 야, 어떤 사업 아이템이 이제 대박을 치려면 소셜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묶어준다든지 사람과 사람의 이제 경쟁심을 엮어준다든지. 이거를 그러면 이거 우리 저 까먹기 전에 빨리 얘기. 저 장수사관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아이들이 좀 게임에 엄청나게 좀 노출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이고야, 바로 직접적으로.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거나 어른들은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게 좋겠어요? 뭐 보호자들이. 저는 이제 제가 제 아이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전 그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돈이 필요한 거고 그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몰래 얻는 건데 그냥 엄마 아빠 저는 공유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차라리 얘기해라. 네, 그 나쁜 거 아니다. 애들은 속이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다른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게임하다가 아이템이 필요하면 네.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해라. 네. 그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늘 터놓고 있으라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런 아. 것도 주기적으로 아. 확인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거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는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은데 이 애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그 온라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 게임의 이해도. 게임은 게임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버리게 되면은 이 청소년들은 그 자기들만의 유대 공간을 그 게임 안에서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더 엄지로 들어가가지고 더 엄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어떤 게임 컨텐츠를 하는지 제 같은 방법은 저는 이제 직접 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고 이 게임 좀 위험한 것 같다. 아니면은 같이 돌려보는 거 어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굳이 온라인 게임이 아니더라도 비디오 게임도 나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온라인 개강 때문에 제가 그 저희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거 애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가지고 지금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중고나라 직거래 사기 아이템 중에서 좀 뭐가 많이 들어오냐니까 닌텐도 스위치가 그렇게 지금 사기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닌텐도. 요즘 닌텐도 나가지를 스위치가 못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닌텐도 애들이 스위치. 게임을 알고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걸 구매를 해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요즘 이게 이 중고나라 맞아요. 직거래에서도 이게 유행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건 한물 간 거 아닌가요? 근데 가격이 엄청 요즘 많이 올랐대요. 코로나19 네, 많이 때문에.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성년자아이들이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 성인이겠죠, 추정컨대. 네. 그놈들이 쓱 들어와 가지고 그 아이템 구하려면 네 개인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야 된다 네. 해서 뽑아가잖아요. 네네. 안 주면서 아이템 네네. 안 주면서 네. 뽑아가잖아요. 그 뽑아간 그 개인 정보 아이들의 개인 정보잖아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아이들의 개인 정보가 뭐 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나요? 지금 이걸 제가 사이버 범죄 수사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9년도부터 예방교육을 많이 나갔거든요. 학생들한테 나가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게 타겟을 잡는 경우가 중요한데 학생들이 요즘에 온라인 게임상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 애플에서 만든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폰하고 애플에서 나오는 이 무선 이어폰 그 에어팟이라고. 에어팟. 그게 아. 상당히 애들한테는 이게 원래 또 고가고 부모님이 선뜻 사주기에는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고가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온라인 게임 하는 중간에 자기들이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특정 사이트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사이트가 어떤 가게가 폐업이 돼가지고 우리 가게가 보유하고 있던 애플사의 핸드폰과 에어팟을 무료 나눔 이벤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하는 중간에 그 공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걸 들어가요. 선착순 들어오는 거야.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착순 100명 한정입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그게 이제 특달같이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100명이면 200명, 300명, 400명 엄청 들어가겠지. 자기가 응모를 하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1차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본인들이 중복 수령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 주소를 달라고 합니다. 다 달라요. 그게 청소년의 정보죠. 청소년들한테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경품을 받고 싶고 범죄자들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 사이트 중간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고 이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바이럴. 자기들 입에서 입으로 타고 가게끔 해가지고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공했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은 그게 설령 간다고 하면은 내가 경품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바쳐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저도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범죄자들은 그걸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100명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작위로 선정된 그 사람 이제 응모한 청소년들한테 수령이 됐으니까 당첨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 작업을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넘겨준 그 정보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까지 같이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청소년들이 이메일 주소, 계정,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는 데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나 지식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이 애플 에어팟과 본인이 쓰고 있는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소중한가 물어보면은 어떤 애들은 게? 에어팟을 위해서는 그게 더- 이메일 주소 계정은 엿 바꿔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아이고야, 이게 와. 그 이메일 주소가 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한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야. 위해서는 비건한 줄 수 있다. 그럼 비번까지 다 줘요? 네, 비번까지? 다 줘버려요. 비번까지 준다고요? 비밀번호까지 그렇게 되면 그게 성립이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그놈들이 그걸 뭘 어떻게 이용해요? 그러면은 이 선물은 안 주고 그냥 잠적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면은 며칠 뒤에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은 네이버, 다음, 구글, 지메일 세 개 중에 안 쓰시는 분이 맞아요. 절대적으로 쓰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넘겨준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누구 거냐면 부모님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부모님 거거든요. 어. 그럼 보통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주소로, 페이스북 주소로. 네이버 주소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몇백 개씩 들어있지. 그 안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00개. 맞아. 1000개 이상 주소로 들어있지, 저장이 돼 주소록에. 있거든요. 그거를 얘네들이 범죄자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그 보통 이제 한 번은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부모님이 이제 어른이 성인인데 갑자기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갑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내 이름을 사칭을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카카오톡 피싱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이유를 들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전혀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며칠 그 사건 발생하기 한 일주일 전에 보면은 자녀가 그런 식으로 경품 당첨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넘겨줘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얻게 된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주소록이라든지 한 사람한테서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의 연락처들은 이제 긁어 모으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또 다른 이제 대포폰이라든지 SNS에 설치를 해놓고 가족들 프로필을 깔아놓고 접근을 하게 되는 메신저 피싱의 2차 공격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다 연계돼 있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특히 또 정말 제가 좀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요즘에 청소년들이 카카오톡은 부모님들과의 소통만을 위해서 쓰는 맞아요. 거고 요즘에 안 쓴다고 그러대, 애들은. 요즘에 그거를 SNS 망명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대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가고 있어요. 네. 청소년들끼리 이제 해서 팸에 많이 쓰고 DM을 많이 쓰거든요. 팸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DM은 다이렉트 메신저라고 해서 트위터 안에서 주고받는 맞아요. 쪽지를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탈취를 한 범죄자들이 청소년들 페이스북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거 딱 정지해놓으면 어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 그 넘겨받은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계정하고 동일해요. 같지. 그 범죄자들이 그걸 들어가서 자기들이 비밀번호로 또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은 원 피해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정을 삭제를 해야 되고 하면은 또 페이스북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거를 또 빌미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페이스북 원주인인 청소년들한테 쪽지를 보내더라고요. 이 계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지금부터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걸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한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 그렇게 해서 또 아동성 착취 영상물을 얻어내는 범죄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정말, 진짜 이거 정말 많이 부럽네요. 스트레스 받네 이거 듣다 보니까 열받네 이거.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한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장 소중한 앞으로 주민등록증보다 더 소중한 개인정보는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라.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한테 어떻게든 이걸 주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의 필요성이네. 네. 그래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현주 형사도 하고 있고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장현주 형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자들을 잡는 데 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 저는 예방 교육을 위해서 지금 많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수사관은 그 현장 가서 잡는데 예, 예. 이 사이버 범죄자들은 뭐이 강력 범죄자처럼 흉악하고 덤비고 뭐 지랄하고 그러진 않죠? 아, 사실 저도 처음에 직업을 바꿨을 때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되긴 걱정되죠. 해요. 예. 여성 수사관들이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할 네. 거란 근데 말이야. 이제 사이버 범죄 특징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사건이 벌었을 때 그 누군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모으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증거 자료를 다 모아져요. 아,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직접 가가지고 너가 했냐고 증거 자료를 제시했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이미 증거가 명백하니까. 명백하니까. 그래도 네. 저 속된 말로 댐비고 그러는 새끼들 없어요? 저희는 이제 팀
팀원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예, 저희는 또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이제 믿고 저는 같이 가죠. 네. 장 여사는 지금 보면은 부모님이어서 이제 순한 이미지로 보이지만 장현주 영사가 이제 2년 전에 잘 나와요? 도박 사이트 네. 압수수색 할 때 저 같이 지원 나갔었거든요. 죽여버렸어요? 카리스마 아주 야, 이 새끼야. 그 하면 목소리 톤이 한 3배, 4배 더 높아져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해주지. 야, 이 새끼야. 꿇어. 그래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압수수색 검증자 먼저 드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봤었습니다. 그때는 막 네. 보면 저도 막 두근두근 거리고 네,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건 또 있는 거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는 형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팀원들을 끌고 들어왔을 때는 그 현장에서 절대 주눅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절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단체로 들어가면서 영장 들이밀고 가면은 그 분위기 제압하는 게 아주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잡고. 근데 우리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주로 만난 놈들이 전부 다 사이코, 사이코패스. 저 시대 흉악범죄자들만 봐서 가는 아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아니, 저 조금만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도박 사이트 얘기 잠깐 야, 나 그 깜짝 놀랐네. 태국 가서 진짜 네. 뭐 도박 사이트 뿌리채 뽑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네. 그 새끼들 설거지했다면서요. 네. 아우, 네네. 저 테러 범죄 수사팀뿐만 아니고 지금 장현주 형사도 지금 현재 도박 전담 수사팀을 그 먼저 수사 전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많이 잡히고 있고. 많이 잡히더라고 신문에 늘 나잖아 신문에. 지금 근데 이게 도박 사이트가 사이버 공간을 좀 표현을 해보면은 진짜 도박 사이트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모여가지고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고의사고를 내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 중고나라 직거래 사기 사건으로 도박 사이트를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천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근무를 했을 때 그때 중고 직거래 사기 피해자분들이 빈 박스를 들고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한 2달 동안 내사를 해보니까 대전에 머무르고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용의자가? 네, 피해자가 대전에 확인이 되고 저희 그때 이제 팀원들 데리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전이 그때 대전에 있는 유명한 이제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이제 그 오피스텔이었거든요. 2층인가 그랬는데 저희 이제 검거를 하러 갔었어요. 그럼 대학생이네 뭐 볼 것도 없이.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2층까지는 괜찮아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친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점핑. 항상 몸에 여권이라든지 신분증을 들고 언제든지 이제 튀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4층 이상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소방을 부른다든지 그렇지. 밑에서 대비. 2층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아가지고 문을 바로 따고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준비가 돼가지고 그 저는 이제 출입문이 있으면은 저하고 같이 지원 나간 두 분은 이제 벽에 붙어 있고 저 동생한테 문을 두드리라고 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문 열어주세요가 안 하고 택배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로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택배가 놔두고 가는데 문을 두드리지는 않거든요. 열어달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건데 저희 수사 형사들이 저희 이제 과장님한테 제일 혼나는 게 건거인은 그대로 내려갔다가 플러스 1, 2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오면은 제일만 혼나거든요. 네. 그 수학 없이 바로 네, 플러스 1, 2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주워와야지. 그 짧은 시간에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과장님이 이제 욕을 먹을 생각이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다시 한번 두드려보라고 하니까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깨어있는 뭔가 술에 취한 건지 약간 희미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문을 우리가 보통 안에서 이제 문을 손잡이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대부분 또 안에서 또 잠궈 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문이 열리면은 그걸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거기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뛰어가서 딱 잡고 제끼니까 이제 피해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체포해가지고 데려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피해 금액 2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2천만 원이 통장 거래액을 확인해 보니까 중고나라로 사기로 친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받자마자 바로 특정한 유한회사 사이트 계좌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도박입니다, 도박.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불법 도박 사설 토토 사이트 도박에 전부 다 탕진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봐도 도박 중독인 것 같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고나라 사기를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박 사이트들을 그때서 처음 이제 제가 봤었습니다. 이거 도박 사이트가 심각하구나. 도박이 도박 사이트가 중독이란 범죄가 이렇게 있구나 했는데 저희 지방청에 와가지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단속을 해보니까 도박 중독자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나쁜 애들이
국내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는 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라고 봅니다. 가장 악질적인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이 친구들은 도박 중독자들은 자기들의 수입원으로 봐요. 피까지 빨아먹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도박 중독자들을 예. 대상으로 벌어먹고 사는 놈들이. 그런 사람들 피까지 빨아먹는 놈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도박 사이트가 아까 취약계층이 우리가 사이버 범죄 취약계층은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도박 사이트도 지금 청소년들한테 많이 지금 오픈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많이 우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에 왜 광고 문자 네. 받는 거 보면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이제 주소 쳐가지고 오는 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 맞아, 애들도 맞아요. 그런 거를 받을 거고 이제 또 애들이 남자애들 특히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맞아. 뭐 농구, 축구 그걸 이제 보는데 이제 베팅까지 걸어서 돈까지 번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 또래 문화로 인식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에 베팅 걸고 이제 막 나중에 모여서 서로 확인해가지고 뭐 내가 땄니 안 땄니 그런 식의 사이트 들어가서요? 불법 사이트는 누구나 들어가서 애들끼리 몰려서 서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이제 놀이로 시작됐다가 이제 자기 돈이 이제 잃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본전을 찾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독이 이르러지는 거고 최악인 상황은 아까 이제 선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까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순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한 번씩은 이제 애들의 계좌를 한번 애들 그 통장 계좌, 계좌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돈이 막 빠져고 나간 게 보여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제 충전 계좌하고 환전 계좌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한회사 그 법인 계좌들을 이용. 걔들이 법인 계좌죠 거의. 이제 불법적으로 법인 계좌. 얻은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돈 충환전을 하는데 이제 그쪽 계좌로 계속 이제, 나간다. 뭐 10,000원에서 한 뭐 50만 원 사이에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100% 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네. 자신들의 자녀들 계좌를 한 번씩 봐야 되겠네요. 이게 통제가 아니고요. 이제 네. 부모들이 그건 통제 자녀들을 아니죠.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의 계좌 뭐 이를테면 국민은행이건 뭐 신한은행이건 만들어줘서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계좌에서 일정한 금액이 수시로 한 뭐 유한회사 정도로 쭉쭉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건 도박 100%네요. 100% 도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이름이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걸 봤을 때 네. 사실 뭐 쳐봐도 인터넷에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건 어떤지 그건 경찰관이나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런 그럼요. 경찰에 네. 신고를 해서 확인해야 청소년들이 되는 거죠. 유한회사에 돈을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저는 100% 도박이에요. 100%. 아니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제 그 뭐 아들이나 이게 통장이 딱 그냥 이름이 찍혔는데 아 이게 바로 도박 사이트일까라는 의심하고 또 전화 신고하면 또 그게 번거롭지 않을까 또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신고하는 게 꺼려질까 봐 혹시 그래도 다 받아주시죠? 네, 그럼요.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도박 베팅하는 것도 그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죠. 명백히 범죄죠. 얼마 전에 제가 학교 가서 설문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토사장하고 토쟁이 들어보셨어요? 토사장.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니 나가면은. 그 도박장 운영하는 거 토사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로 돈 버는 놈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토사장이라고. 토사장이라고 아, 그러잖아. 토토 뭐 이런 거에서 온 거예요? 이게 토토라는 게 합법적인 사이트가 국내 하나 있긴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네, 위탁을 뭐, 줬던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게임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거를 도박으로 인식 안 해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참. 그걸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가 근거 체포했던 이 친구도 도박 중독자의 길로 갔던 게 지인이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권유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가면은 토사장과 토쟁이라는 용어만 나오도 정말 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사이버 범죄 예방을 가가지고 그 토사장의 매력이 뭐냐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거 조금만 해보면은 지분 받으면은 벤츠 하나 뽑을 수 있지 않냐고 청소년들 입에서 입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게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단속을 했던 사이트는 좀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규모 사이트였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수익을 1,000만 원씩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대로 찍은 경우에는 5천만 원씩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은 연봉이 1억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나와요. 도박 사이트를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그런 토사장의 화려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청소년들이 토사장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이게 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좀 있더라고요. 토쟁이는 뭐예요?
토쟁이는 일종의 이제 도박 중독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 도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행위자들, 그 행위자들을 토쟁이, 그 토사장과 토쟁이들이 묶여 있는 그 공간이 도박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근거를 해보면은 그 회원들 목록을 따로 분류를 해놓거든요. 그렇죠. 거기 안에 이 졸업자들이라고 따로 있고 블랙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 블랙리스트 안에 형사로 추정되는 사람들 회원들 네.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따로 왜냐면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베팅 행위가 충전, 환전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런 저희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알고 있죠. 졸업자들도 있습니다. 졸업자들이랑 어떤 거냐면은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이 범죄자들이 그 도박 사이트 그 토쟁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는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 회원들을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강퇴시켜버리는구나. 그거를 졸업자들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못 나가게. 그러면은 회원들은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도박 사이트를 회원들을 가입을 할 때 얘네들이 수집하는 그 개인정보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개인정보를 다 수집을 해버립니다. IP 주소뿐만 아니라 기계 주소까지 다 수집을 해버리다 보니까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자기들한테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걔들이 타짜네. 그렇죠. 돈 따가는 놈들이니까.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회원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 회원들 목록이거든요. 요거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가끔씩 도박을 하다가 뭐 부모님한테 걸린다든지 부인한테 걸린다든지 여자친구한테 걸린다든지 도박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한테 그 이제 협박하더라고요. 신고해 버린다고 다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그로 돈을 일정 정도 환불해 주면서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목록들을 양아치라는 폴더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양아치. 보이스피싱 업자들한테 넘겨버립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날 갑자기 이제 묻지도 이제 걔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대환 대출 전화 오고 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갑자기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가요. 야, 그러니까 졸업생, 양아치. 예. 그 폴더들이 이렇게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제공된 정보는 그냥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돌아오지 않는 정보들. 아, 그러면 우리 형사들이 아까 장 수사관처럼 사건 하기위해서 가서 접촉하는 거 이것도 잘못하면 걔들한테 노출돼가지고 블랙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블랙리스트. 네, 걔네들이 그거 선정될 수도 상당히 있겠네. 압니다. 그리고 그러면 블랙리스트 선정되면 수사 못할 거 아니야? 저희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진짜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도박 사이트를 뿌리 뽑으려면 어쨌든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곳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장현주 수사관님 거기 가서 그 다 일단 검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공조로 저희는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잡을 수 있는 인원과 뭐 해외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 분류해. 그런 애들이 해외에 많이 있나요? 대체로? 서버도 해외에 있고, 네, 그 해외에서는 이제 못 잡겠지 싶어서 이제 도피를 하고 또 막상 만나보면 그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볼 때 아니 지금 토쟁이들은 이렇게 지금 뭐 돈 잃어가지고 막 자살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 보면 진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대체로 해외 서버 있고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놈들 잡으려면 천상 그 나라 경찰하고 공조를 해야 되겠네. 국제공조가 국제공조를 해야 되겠네.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우리나라 요즘에 국제공조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금 인터폴에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 텔레그램 본사를 흔들고 있는 그러니까 나 그거 우리 방송도 많이 했는데 네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거. 네네. 네. 지금 이 텔레그램이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개발자는 그게 맞아요. 아니었을 텐데 본사에서 이제 본사를 저희들이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흔들고 있는 이다 보니까 그 문제는 그런 거를 이제 본사들은 이제 흔들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있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건가. 어지럽죠. 참, 네, 그렇긴 하고 실내로 지금 저희 경기북부청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국내 최대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기로는 국내 최대 운영 조직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테러 범죄 수사팀에서 지금 근거를 해오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 저희 경기북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도박 전담 팀을 꾸려놨어요. 그쪽 태국 경찰 쪽에서. 태국의 안에 태국에서? 네, 태국 폴리스가? 네, 태국 전담 경찰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리하고 공조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어이구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이 경찰분들이 한국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재관이라든지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전담팀을 통해서 그 저희 싹 쓸어 왔어요. 싹 쓸어 와가지고 지금 주변까지 잡혔습니다. 그 잡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여기는 자기네 장소만 제공하는 거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실제 그 피해자는 한국에서 맞습니다. 양산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단 말이죠.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국제공조. 그래요? 네네네. 원래 그거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국민이 피해가 별로 없으면. 그래서 이 사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공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 실례로 작년에 수사회 하면서 그 태국 경찰 전담팀이 저희 왔었어요. 저희 여기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회의도 하고 그때 회식 문화도 저희들 몇 가지 가서 제가 좀 알려드렸어요. 전담 한국에 오면은 제일 먹고 싶은 거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분들이 한국의 그 소셜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셜 이팅 그 먹방의 팬이더라고 이분들이. 경찰관들이 네, 그분들이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먹고 싶은가요? 물어보니까 그 산낙지 먹고 싶대요. 그게 아이고야. 상당히 되게 매력적이었는가 보더라고요. 와, 음식이어서 그거 네, 싫어하는 네, 사람도 네. 엄청 싫어하는데. 네, 치맥하고 산낙지 먹을 수 있게끔 제가 그러니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치맥 산낙지. 네, 치맥과 산낙지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먹방 컨텐츠가 그 해외에서 되게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오면은 청국장이나 홍어전 가르쳐 주세요. 그건 좀. 근데 진짜 낙지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드셨어요, 그분들.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아주 좋은 기억 가지고 한국에서 회의 마치고 태국 가서 그 조직들 싹 쓸었어요. 싹 쓸어가지고. 야,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를 최근에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아, 네. 뭐 예전에 나 이제 조직폭력배 그 검거하려고 세이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세이브. 그 앙헬레스하고. 네. 그때는 사실은 그쪽 그 필리핀 경찰하고 협조도 안 되는데 무슨 깡다구로 진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네. 사비 들여가지고 앙헬레스 가서 거기 그 탐문하고 다녔더니 거기 누가 얘기하더라고.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강력경사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총 쏩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대충 그 구도만 알아놓고 돌아온 적이 있고 그렇게 분하더라고요. 그거 제대로 못하고 오니까 분하더라고.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경찰하고 그게 공조가 네. 아주 끈끈하게 되는 네, 거예요. 잘 그 국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매년 한국에서도 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그 범죄에 같이 동참하죠. 이제는 국제공조가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 사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필수적인 단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저희 그 대한민국 경찰에서 그 국가 간 공조를 많이 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그 텔레그램 그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텔레그램은 뭐 계속 뭐 러시아에서 뭐 독일로 싱가포르로 뭐 해서 결국 아랍 쪽 두바이 쪽 같은데 지금 네, 최종적으로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네.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놈들이 거의 조폭이죠. 끼는 조폭은 이제 이 대가리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네. 저 컴퓨터 좀 인터넷 좀 잘 다루고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운영하고 지들은 감시 재개 작동하면서 돈만 뜯어먹는 그런 케이스가 초창기였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근거를 해보면 조직 폭력배들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조폭이 안 끼어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요? MOU 많이 맺습니다. MOU라고 해서 업무 분담을 많이 맺어요. 뭐야? MOU가 있단 말이야 지금? 도박 사이트를 우리 보면은 이게 사이버 도박,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을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계해주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있었어. 그래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걔네들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안 되지. 안 되거든. 그거를 맞춤형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 역할 분담한단 말이지. 네네네. 도박 사이트 자기들끼리 이제 이익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배신하고 지들끼리 배신하고 칼질하고 그런다고. 그리고 이게 MO를 맺어요. 이제 도박 사이트가 맞춤형 도박 사이트라고 해서
가격대에 맞춰주는 홈페이지를 설계해주는 설계자들, 이 도박 사이트들은 이 승패가 홍보거든요, 홍보. 뭐 홍보도 홍보를 해주는 이제 MOU를 맺는 거죠. 마케터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도박 사이트들은 맞춤형을 해서 홍보를 바이럴 마케팅 형식으로 홍보를 해주는 그 홍보책들도 연결을 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MOU를 맺는 거예요. 그 운영을 하는 진들이 되게 조폭이라든지 이제 범죄 조직과 어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더 쉽게 도박 사이트를 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접근이 쉬워졌다라는 거죠. 많이 쉬워졌어요. 그죠? 그 도박 사이트 운영진 토사장을 꿈꾸는 친구들이 이제 직접 뛰어들고 있고, 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체포를 해보면은 나이대들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이고야. 이 친구들이 그거에 이제 눈에 그 허황된 거에 눈에 들어가가지고 월 1억씩 벌 수 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들어가고 있고, 뭐 적금이라도 들었으면은 뭐라도 뭐 너네들이 이거 하면서 뭐 적금이라도 들었구나 했는데,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저희들이 몰수를 다 해버리거든요. 다 몰수지. 도박으로 벌어들인 그 돈은 걔네들이 그걸 또 알아요. 범죄 수익금. 그러다 보니까 도박으로 번 돈은 전부 다 또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적립할 수가 없는 돈이잖아. 네. 결국은 범죄 수익금은 전부 다 몰수 보전 다 추징돼 버리니까 네. 그들도 그걸 어디다 쌓아놓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늘 불안한 거지. 적발되면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돈을 그냥 그때그때 소비하는 거니까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친구의 도대체 토사장의 미래는 이런 건데, 토사장. 이런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게, 이 청소년들을 이거를 나무랄 게 아니고 이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육. 예,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빨리 좀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바람이 그래요. 계속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가 우린 진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한 번 뚫린 개인정보가 정말 도박 사이트 거쳐가게 되고요. 뭐 성착취 운영 방향에도 갈 수 있고요. 또 스미스 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는 여러 방면으로 범죄에 다 악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요 몇 가지는 또 주의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가면서 항상 끝날 때 마무리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직장을 나오실 때, 학교 출근할 때 문은 다 잠그고 오셨을 건데 보안문은 다 잘 잠그고 오셨나요? 보안문. 잘 잠그고 오셨는지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탈취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제 온라인 계정에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메일 주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거는 이제는 상당히 소중한 개인정보라는 거를 꼭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방을 하고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품이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청소년들한테는 개인정보에 대한 아주 손쉬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공유도 해서도 안 되고 가족들만 공유를 할 수 있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개인정보라는 교육이 반드시 급선무적으로 필요하고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는 행위 자체가,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불법 도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는 게 좋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 비밀번호가 보니까 성인분들이 이 비밀번호를 1234, 1234로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으면 진짜로 에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어디서 1234, 1234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비밀번호 패턴을 복잡하게 쓰는 것도 나만이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중요하지만 이메일은 이중인증도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중인증? 이중인증, 네. 네이버, 네. 다음, 네. 구글에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 메일 서비스 가면은 이중인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접속을 해서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 연락 오는 거. 알람이 와요. 연락 와요.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중인증을 해놓게 되면은 그 이중인증을 설정해놓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알람 메시지가 오거든요. 휴대폰으로 접속을 해도 바로 오더라고. 네, 됩니다. 장소 다르다고. 네, 네. 다르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그 환경에서 본인이 로그인 맞는 다른 환경에서 로그인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인증이라는 거죠. 네, 비밀번호 이제 주기적으로 변경. 주기적으로 변경. 힘들면은 그게 힘들면 이중인증. 이중인증. 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확실히 명심하셔야 되겠네요. 오늘도 보안문을 안전하게 잠그고 있는 그게 보안문이죠? 예, 두 가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중인증, 비밀번호 수시 변경. 네, 변경. 네, 오늘 여기서 사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